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이 4억 294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법정 퇴직금이 아니라 따로 나오는 희망퇴직금이 평균 4억이 넘었는데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혹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눈물은 아니었을까요? 이 현실을 고발합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입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 5천억 원 정도의 희망퇴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14개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요, 총 16,000명 정도 되는데 계산해보면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이 4억 294만 원으로 조사가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입니다. 여기에는요,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시중은행의 희망퇴직금 현황을 좀 볼까요? 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희망퇴직금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을 조사해봤습니다. KB국민은행 3,323명에게 1인당 평균 3억 7,5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희망퇴직금입니다. 신한은행은요, 1인당 3억 4천만 원, 하나은행 1인당 3억 4,700만 원, 우리은행은요, 1인당 4억 1,600만 원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을 줬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은요 6억 68만 원, 일부 직원은 7억 7천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정퇴직금이 아닙니다. 희망퇴직금은 추가로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이라는 거죠. 자, 지방은행 한번 가볼까요? 자, IM뱅크입니다. 옛 대구은행이죠. 1인당 4억 6천만 원, 부산은행 1인당 4억 1,200만 원, 전북은행 1인당 4억 385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희망퇴직금, 지방은행들도 이 정도의 희망퇴직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은행이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비판의 대상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비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자 수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죠. 자, 이 막대한 수익으로 퇴직금 잔치, 좀 있으면 또 성과급 잔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때요, 정부 지원 받아갖고요, 이자 싸게 상품 팔았습니다. 팩트입니다.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정부가 이자 지원했습니다. 그 돈 정부가 지원했어요. 은행들은 대출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환이 돌아있습니다. 고금리 기조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상환이 안 됩니다.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연체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고금리 기조에서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는요, 정부의 대출 조이기, 가계대출 증가하다 보니까 대출 줄여라, 이 명분으로 더욱 이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금리는 내려가는데, 시장금리는, 채권금리는 내려갔는데, 조달금리는 내려가는데 왜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는지, 이 명분 삼아서 더욱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요, 자영업자 20% 선이 붕괴됐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깨졌습니다. 이자 장사하고 그 사이에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은행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익에 대해서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은행들이 대출은 왜 받아놓고선 은행들한테 왜 난리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죠. 왜? 은행들이 무너졌을 때 서민들의 피땀 흘린 돈으로 회생시켜 놓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은행들입니다. 세수를 써서, 세금을 써서 살려낸 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은행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은행들의 사회 환원 너무 적지 않을까요? 더 확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이자 보전 또는 기존 조건 그대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은행들이 나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금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지금만 넘기면 되는, 정말로 상환을 잘 하고 있는, 하지만 지금 잠깐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연체하지 않도록 은행들이 나서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만 버티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환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연체 안 할 수 있도록 잠깐 도와주는 거, 그게 큰 무리가 될까요?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은행 입구에서 컷당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은행들도 직시해야 되고요. 정부도 알아야 됩니다. 왜?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은행 입구에서 당신은 안 돼요. 거절입니다. 이유는 각이각색이에요. 신용도가 안 된다. 기존 대출이 있다. 보증서 받아라. 결론은 똑같습니다. 입구 컷당하는 현실. 이게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은행들의 막대한 수익.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은행들은 수익을 누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정도가 지나친 성과급, 정도가 지나친 퇴직금, 그 막대한 돈, 이자 수익은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뒤돌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여정 패밀리에 대해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백지로 전 비워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을 이 백지에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요,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은행들이 사회 환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사회 환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으셔서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경제평론가로서 지금 사회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방송으로 다양한 방송에서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 눈에는요, 지금의 은행들의 행동, 태도, 사실상 좋지 않게 보입니다. 막대한 수익이 이번 연도에도 역시나 막대한 성과금 또한 막대한 이자 수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 눈에는 너무나 잘 보이는데 은행들 눈에는 안 보일까요? 아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외면하고 있지 않을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행들이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현실을 고발합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군가는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면 변하지 않죠. 제 눈에 보이는데 은행들이 과연 모를까요? 뭐가 문제인지 과연 모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많이 힘듭니다. 생각보다 더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동안 막대한 이자를 내주고 높은 금리에 막대한 이자를 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담아 주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여정 패밀리들, 여러분의 의견 꼭 남겨 주십시오. 자, 오늘도 힘차게 또 오늘도 외쳐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잘 되는 존재니까요.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